네하 네미온TV의 네미온입니다. 이번 영상은 초보는 모르는 디테일하고 유용한 셀프 세차 팁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해당 영상은 셀프 세차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. 만약 셀프 세차 경험이 없으시면 영상 우상단에 나오고 있는 기초 세차 방법 영상부터 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암튼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알려드리는 팁을 활용할 때 필요한 세차 용품의 브랜드부터 이름까지 모두 공개합니다. 뭐 이렇게 시원하게 공개해야 네미온TV 아니겠습니까? 그럼 초보는 모르는 유용한 셀프 세차 팁 5가지 중 첫 번째 들어갑니다. 첫 번째는 APC입니다. 갑자기 A, P, C라는 영어가 나와서 당황하셨어요? APC는 All Purpose Cleaner의 약자로 세차할 때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세정제입니다. 즉 APC 하나면 실내의 모든 부위를 클리닝할 수 있습니다. APC로 휠도 닦고 타이어도 닦고 고압수를 사용하기 전에 오염이 심한 곳에 뿌려서 프리워시도 하고 벌레 자국 위에 뿌리고 차량에 있는 모든 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편한 클리너입니다. 그렇다고 모든 오염에 최고의 성능을 보인다는 의미보다는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. 그리고 APC의 장점은 가격이 일단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다는 것입니다. APC는 보통 원액으로 판매되고 원액에 물을 자유롭게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즉 오염이 강하면 원액을 많이 넣고 오염이 약하면 물을 많이 넣어서 내 맘대로 클리닝 파워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내 맘대로 나만의 클리너. 그런데 이런 희석비를 통한 클리닝 파워의 조절은 초보들이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. 따라서 이 네미온이 기본이 될 수 있는 희석비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염이 심할 때는 APC 원액 1에 물을 5에서 10 정도 희석하고 일상적인 오염에서는 APC 1에 물 10 이상을 희석한다고 기준을 잡고 접근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. 실내에는 물을 10 이상 희석해주는 것이 좋긴 한데요. 실내의 APC는 초보는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걸으세요. 쌉고생 하십니다. 실내는 저 같은 쌉고수만 사용해야. 그럼 초보는 모르는 유용한 셀프 세차 팁 5가지 중 두 번째는 세차 후 물을 닦을 때 유리부터 닦자입니다. 여기서 급 질문 하나 드리면 세차 후 젖은 타올로 물을 닦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?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. 뭐 당연한 말이지만 마른 타올로 닦아야 물이 흡수가 잘 되니까요. 그러나 마른 타올은 뻑뻑하고 거칠어서 차량 도장면에 바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. 따라서 차량 도장면보다 경도가 강한 유리부터 닦아서 마른 타올을 적당히 보습해준다면 도장면에 사용할 때에도 미세한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에 젖은 타올로 닦을 때 물 잔사가 쉽게 남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올이 말라있을 때 사용하는 편이 더 좋겠죠. 뭐 사소한 팁인 것 같지만 일단 사용해보시면 정말 편할걸요? 초보는 모르는 유용한 셀프 세차 팁 5가지 중 세 번째는 휠에 바르는 왁스는 습식형 제품을 사용하자입니다. 뭘 유난을 떨면서 휠에까지 왁스를 바르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. 그런 분들은 휠에 왁스를 안 발라보신 분이라고 제가 100% 장담합니다. 100%는 좀 쫄리긴 하네요. 일단 휠에 왁스를 바르면 오염물이 왁스층 위에 쌓이게 되므로 세차할 때 굉장히 편해집니다. 즉 휠 클리너만 뿌리고 고압수로 헹궈도 어느 정도 깨끗하게 클리닝이 됨으로써 편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세차 후 휠에 물이 남아있는 상태로 주행을 하게 되면 물과 오염물이 섞이게 되어 더욱 더럽게 되고 주행하면서 차량 도장면에 꾸정물이 튀니까 어차피 휠에 있는 물은 닦아줘야 하는데요. 이때 물 위에 뿌려도 효과가 나오는 왁스를 사용한다면 물도 닦고 휠도 보호하고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고. 이때 사용하는 제품은요, 퀵 디테일러 종류도 괜찮고요. 조금 더 강한 지속성을 원한다면 프로스테프의 워터골드 CC 정도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외에도 다양한 습식 적용이 가능한 제품들이 있으니 천천히 둘러보고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초보는 모르는 유용한 셀프 세차 팁 5가지 중 네 번째는 거품형 스프레이를 사용할 때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. 제가 최근에 마프라 휠 클리너 리뷰를 했는데요. 마프라 휠 클리너는 사용량이 많다는 댓글이 좀 있었어요. 아마도 거품으로 분사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그러지 않았나 추측을 해보는데요. 같은 스프레이 노즐을 한 번 당겼는데 거품으로 분사되면 사용량이 많고 일반 스프레이는 적다. 저는 이걸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.
거품 형태로 나가면 국소적인 부위에 뭉쳐서 쭉 나가기 때문에 넓은 부위에 도포하려면 그만큼 더 많이 스프레이를 당겨야겠죠. 그러니까 소모량이 많아지는 거예요. 그냥 일반적인 스프레이 형태는 넓은 범위에 뿌려지기 때문에 소모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. 그러나 그 거품의 매력이란, 거품의 마성, 거품, 이놈의 거품을 쉽게 버릴 수가 없어서 꼭 활용하게 되는데요. 거품 제품을 브러쉬에 분사해서 사용해보세요. 그럼 적당량을 사용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러면 당연히 케미컬의 소모도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최근에 셀프 세차 디테일링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이 생소하실 건데요. 바로 케미컬 가이의 덕 포밍 스프레이라는 제품인데요. 클리너를 넣어서 뿌려주면 거품으로 쭉쭉 나가게 됩니다. 내가 거품충이야, 거품 매니아야 하는 분들이 이 제품을 들이시면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. 그런데 알카리성 클리너를 넣어서 활용할 때는 활용 후에 바로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. 마지막 5번째 팁은 휠하우스 관리입니다. 휠하우스는 화면에 보이는 부위인데요. 이 부위가 세차 후에 덜 닦여져 있거나 광이 없으면 은근히 신경 쓰이는 부위입니다. 그리고 세차 후에 깨끗해진 내 차 사진을 찍을 때 꼭 이 부위가 더럽게 나와서 사진을 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100%. 따라서 좀 더 꼼꼼한 마무리를 하자는 의미에서 팁으로 선정했고요. 귀찮은 부위니까 편하게 관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. 세차할 때 타이어 브러쉬로 휠하우스 한 번 정도 지나가 주시고요. 꼼꼼하게 빡빡 문질러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눈도 닿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. 그리고 세차 후에는 액상형 타이어 광택제를 그냥 이곳에 몇 번 뿌려주세요. 그럼 관리 끝. 정말 쉽죠? 액상형 타이어 광택제는 중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니까 따로 문질러주지 않아도 충분히 볼만한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. 자, 오늘은 초보는 모르는 유용한 셀프 세차 팁 5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. 약간은 난이도가 올라간 느낌을 받으셨나요? 앞으로는 이런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 다양한 세차층이 만족할 만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. 이런 팁들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으니 앞으로도 좋은 팁이 알고 싶다면 네미온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알고 싶지 않아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내하